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가뭄이었던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이 3개월여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로구 고척동과 은평구 대조동에서 3일간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청약 접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대란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품귀와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값 상승이 계속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수도권에서 입지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에 힘입어 계약을 끝내는 완판 단지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3,053가구 대단지가 모두 계약됐고 경기 양주에서도 완판 단지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의 변화, 거기다가 성장률 둔화까지 겹쳐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투자자들의 마음은 더 조급함에 휘둘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이 투자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참 쉬운데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떤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만큼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할 텐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 소장입니다. 전세가가 오를 거라는 건 작년 말부터 정말 엄청 강조해 드렸던 내용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때 내 집 마련을 좀 서둘렀던 분들은 지금 해피하게 웃으시고 있으실 것 같은데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내 집 마련에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냥 이거 저거 다 끌어들여서 또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거주 겸 투자? 그렇게 하면서 그냥 굉장히 부담스럽게 또 깔고 앉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이 오르는 데가 있으면 또 안 오르고 오히려 또 떨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 즉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을 곳에는 내가 그냥 실거주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곳에 투자로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어떤 투자의 좀 묘도 살리게 된다고 하면 25년 부동산 뭐 그 이후에 어느 시장이 오더라도 굉장히 좀 여유롭게 대처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어떤 여유로운 대처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시간 준비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것이 아니라 또 여유 있게 오히려 대처할 수 있는 때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저희 전문가들이 그런 방법들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투자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작년 8월 달에 네. 주택수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네. 녹분동 4-17에 네. 그걸 신축 빌라를 하나 샀는데요.
전망이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선 주택은 따로 하나 가지고 계시고 추가로 매수를 예. 하신 거예요. 네네. 네, 녹번동의 41-17번지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신축 빌라를 투자를 하셨는데 이게 향후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녹본동에 작년에 사셨다고요? 예, 작년 8월에요. 네, 요거 주소를 지금 찾아보니까 그 은평 초등학교 위쪽이네요, 바로. 그 녹번역 바로 앞입니다. 글쎄요. 예, 녹번 5번 출구로 나가서 바로 있는 것 같네요. 예, 예, 학교 바로 뒤에요. 네. 녹본동 이제 그 다세대가 될 거고요. 그죠? 네네. 다세대, 한 세대를 이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요거 네. 매수하실 때는 뭐 때문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매수 이유가 궁금한데. 아니, 그 위치가 하도 좋고, 네. 그때 신축 분양이 없는 상태에서, 네. 신축이고 또 주택수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네, 네. 그래서 사게 된 겁니다. 위치는 역세권이니까 좋아 보이기는 해요. 예, 한 뭐 10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글쎄요. 요거 사실 때 그러면 내가 그 투자금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투자금은 1억 초반에 들어갔습니다. 1억 초반에 투자금, 그 빌라 가격은요? 4억 조금 안 됐고요. 1억 초반에 4억 조금 안 된 투룸이겠네요, 그럼. 네, 투룸입니다. 전부 다. 네. 그래서 전세 임대를 맞춘 거고 나머지는 이제 투자가 된 거네요, 실투자가. 네네. 아, 요거는 그러면 월세 받는 건 일단 아니고 위치가 좋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임대가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전세금이 계속해서 올라준다라고 하면 매매 네. 가격이 뭐 4억에서 5억, 6억 이렇게 돼갖고 그 차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하신 건가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발 뭐 이쪽으로 바라보지는 않았고요, 재개발 같은 거. 뭐 그거는 뭐 한 30%그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왕이면 동의서를 지금 현재로 받고 있는데 네, 뭐 동의서는 써주고 왔습니다. 네. 이 지역을 보면은요, 저 위쪽에는 3080이라고 해서 이제 예, 저 예. 위쪽으로 해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기 있는데 뭐 극초기 단계예요. 맞습니다. 네, 동의서 뭐 이제 한다 어쩐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지역은 좀 특별하기는 해요. 뭐냐면 이게 지하철 나오자마자 바로 초등학교 유치원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지역은 절대보호구역이에요.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하면서 여기는 3종 네. 땅이에요. 좀 드물게. 네, 네,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이렇게 이제 1억 초반대 투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분양을 받으셨는데 네, 네. 요게 위치가 좋아서 전세 뭐 임대 금액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그런 어떤 나는 전세가 상승을 통한 그 차익을 보겠다라고 하면 뭐 나쁘지 네.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왕이면 요즘은 사실은 내후년까지는 재개발 투자 시장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1억 초중반 같은 경우로 이 분양을 받는다고 하면 역세권에 임대 엄청 잘 나가면서 또 이렇게 개발도 무르익어가는 곳들도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한쪽을 너무 포기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해요. 네, 이 녹본동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절대보호구역이라서 이건 지자체하고 개발을 하려면 굉장히 뭐 좀 심도 있는 어떤 상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 네, 네. 이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동의서를 뭐 걷고 있는다 어쩐다 하는데 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 토지에 깔고 있는 토지 자체가 괜찮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으로 적용되는 용적률 자체가 2종 일반보다는 당연히 더 높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개발 행위가 쭉쭉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예, 예. 그렇다고 보면 노후도는 꽝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은 재개발에서는 그냥 끝. 네, 그러면 여기가 임차 금액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이 쫙쫙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네, 여기가 신축 아파트 치고 서울에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곳이 또 아니야.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이 다세대는 저 같으면 좀 다른 것들도 한번 비교 검토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작년에 사셨다고 하니까 어쨌든 2년은 채우셔야 될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나서 한번 시장을 보셔도 안 늦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잡고 간다라는 건 저는 뭐 이쪽 근처가 일단은 도심 쪽에 일자리에 접근하는 건 괜찮다라고는 하는데, 네. 그것만 바라보기는 사실은 좀 억울해서 그래요. 아, 예. 지금은 재개발 시장인데 재개발이라는 걸 완전 접쳐두고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시청자님처럼 목적을 하는 것들은 꼭 여기 아니라도 더 좋은 조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 단기로 한 2년만 하고 네. 그 뭐 큰 투자금이 크게 안 들어가서 네. 그냥 뭐 은행 이자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걸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제가 또 그 망운동 네? 망운동이요. 네네네네. 망운동 그 모아타운 지역이 있거든요. 461-12. 망원동 모아타운은 여기에요. 뭐 볼 것도 없이 이쪽이죠, 여기. 한강변에 예, 예.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 한강변. 이쪽입니다. 네네. 근데 우리 지역만 그 5개, 6개 지역이 빙 둘러싸서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지역만 그게 제일 좋은 자리가 그 강변 아파트 그걸 주위로 우리 거만 지금 거기 단합이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싶어서 지금 아, 그래요? 예. 좀 빙둘이 다 되는데 우리 그 한강변 쪽으로 네. 461번지 있는데 그쪽에만 지역만 지금 그게 모든 게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좀 많이 그 걱정이 되시긴 하겠어요. 그죠? 예, 동의율이 80%인데 지금 딱 70% 돼갖고 그다음에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네. 제일 가운데 거기거든요. 네. 속이 많이 상하시겠네. 그죠? 그러니까요. 네. 딴 데는 벌써 지금 그 건설 회사도 지금 지정을 거의 돼갖고 지금 빨간데 친데 그쪽 같습니다. 네. 자, 여기가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게 모아타운이고요. 예, 예. 전체 타운은 가운데.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예, 여기 안에 이제 한 7군데가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뭐 편의점 1, 2, 3, 4, 5, 뭐 6, 7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예. 되는데 예, 예. 지금 454-3번지 여기 지금 표시되는 건 한 3번 구역이 될 거고 여기랑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데는 5번 구역 정도. 네네네 여기가 지금 요 가운데가 안 되고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여기 1, 2번 구역하고 예. 여기 지금 갖고 계시는 중앙 부위 여기만 빼고 여기 3번, 6번, 7번은 됐잖아요. 그죠? 예, 예. 여기 3번은 454-3번 구역이라고 해서 한 200 몇 세대입니까? 하여튼 들어가는 거고 5개 동으로 여기 459번지가 또 됐고 요네들이 사업이 제일 빨랐었는데 예, 그다음에 예. 요번에 이제 요 6번 구역이 됐죠. 여기가 456번지라고 해서 예. 예, 그 그렇게 4번도 거의 됐습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이 모아타운이 망원동 모아타운은요. 모아타운 선정되고서 작년이죠. 2024년 예, 예. 5월 달에 예. 관리계획 지정 고시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다라고 이제 했었죠. 지정 고시가 됐는데, 네. 일단 이쪽 위쪽은 가보셨을 거 아니야, 그죠? 예. 지금 자주 지도상에 제가 1, 2번 구역으로 표시한 곳들은 여기는 이제 좀 뭐 상가들이 좀 이렇게 꼬망꼬망한 것들이 많이 번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여기가 유수지 이제 마포구청에 딸려 있는 이제 뭐 그 체육센터 이런 곳들이 있고.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일 늦어 일단은. 예. 그러면서 중앙 부위로 해서 이렇게 3번, 6번, 7번 요 구역이 이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다음은 여기 중앙 여기 4번, 5번 구역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4번은 또 거의 됐는데 5번만 지금 단합이 안 돼가지고.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체크해 보실 건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일반 우리가 재개발,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같은 경우는 네. 여기가 안 되면 매도 청구를 해서라도 주변이 다 된다고 하면 이 구역을 다 그냥 퉁쳐 갖고 진행을 하는 건데 예. 모아타운은 빼놓고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네. 그렇게 되면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원상복구되는 건데 그 시간을 보시면 24년이었잖아요. 네네. 관리계획이 지정 고시된 이후로 3년 내에 네. 그러니까 25, 26, 27년 5월까지 뭐 4월까지가 되겠네요. 네네. 27년 4월까지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나면 네. 꽝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신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되는데 네. 뭐 주변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도 되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일단 아직은 네. 시간적인 뭐 여유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주변이 좀 들썩들썩하고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유 우리만 다른 데는 다 출발을 했어. 빵 네. 출발 신호 나갖고 다 가고 있는데 나만 안 가고 있으면 뭔가 좀 처지는 느낌이 들기는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우리 안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너무 늦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녹봉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고는 그걸 아예 또 목적하지도 않으셨으니까 예.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어차피 지어지게 되면 좀 한강 조망도 나오게 되는 거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투자를 하셨을 거고. 예. 근데 사실적으로 좀 선정되고 나서 오랜 시간은 걸렸다고 하지만 일단 관리계획 지정 고시된 이후로 계속해서 다른 사업장들이 진행이 되니까 네. 뭐 좀 긍정적으로 기다려 보시죠. 아, 그래야 되겠죠, 뭐. 그렇죠. 이거 지금 팔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요. 여태 기다린 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재개발 투자하신 거는 잘 하신 거예요. 예.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투자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게 좀 질문 내용에서도 티가 나는데 우선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망원동의 다세대 주택은 계속해서 좀 마음 편하게 조급함 버리고 보유해보자라는 조언 드렸지만 작년에 투자한 물건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잘 정리된 후에 또 다음 투자 계획 세우실 때는 꼭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제가 3년 전에 네.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네. 더 좀 상승할 여력이 있는지 미래 음. 가치가 어떤지를 알아보려고요. 네, 어떤 아파트를 매수하셨어요? 예, 부평구에 있는 네. 정원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인천 부평구의 예. 정원 아파트. 정원 아파트요. 정원 아파트. 이걸 3년 전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를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요, 임대하려다가 임대를 놨다가 네. 지금은 사람이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그럼 공실 상태로 보유하고 예. 계시는 건데 정말 그냥 투자 예. 가치 면에서 좀 살펴봐야겠네요. 예, 네, 예. 말씀 주신 대로 부평의 정원 아파트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원 아파트 지금 찾아봤는데요. 백운역 뭐 요 아래쪽으로 있는 거네요. 십정 뜰 한 채 주공 1단지 뒤쪽으로요. 예, 예. 네, 요 아파트를 이제 언제 매수하셨다 그랬죠? 22년도 10월 달 3년 정도 됐거든요. 22년. 예, 예. 네. 인천 부평의 정원 아파트인데 뭐 아파트 규모가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예, 예. 일단 저층 아파트이면서 굉장히 작은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요거를 매수하셨던 주된 목적? 이건 뭘까요? 매수 이유가? 재개발이나 뭐 그러니까 그런 재건축을 거를. 보고 하신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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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매수 이유가 이제 재건축이셨는데 재밌는 게 요 뒤로는 10정 4구역이잖아. 그죠? 예, 예. 네, 요 뒤로는 지금 다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죠? 네. 여기가 10정 4구역인데 우리는 일단 빠져 있는 거야. 요 재개발에는. 네. 그래서 하려면은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죠? 예. 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있을까? 진행은 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예. 네. 10정 뜰 한 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파트로만 본다고 하면요. 예. 얘는 재건축을 하기 위한 뭐라 그럴까? 자격 자체가 너무 작잖아요.
예. 규모가 너무 작아. 이거 재건축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일반 분양이 나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굉장히 또 작은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 뭐 10평대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아파트가 오래되긴 했으니까 재건축은 해야 될 건데 단독으로 재건축하기에는 사업성 자체가 안 나와요. 예.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려면 앞에 있는 뜰 한 채, 예. 뜰 한 채까지 같이 해야 돼, 같이. 근데 뜰 한 채는 새 거네? 그죠? 얘는 예. 재건축하고는 거리가 먼 아파트예요. 예. 뜰 한 채 주공 1단지 아파트가. 아직 재건축 연한이 되려면 멀었고 멀기도 하거니와 얘 가지고 있는 용적률 자체도 좀 높이 잘 찾아 먹은 애거든요. 예. 그래서 얘는 재건축하고는 지금 뭐 앞으로 10년 뒤까지도 하여튼 지금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그거는 없어 얘는. 예.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하게 되면은 뜰 한 채하고 같이 해야 돼. 왜냐하면 이번 10정 4구역에서는 배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했던 근본적인 매수 이유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투자를 예.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예. 인천이 제가 요 시간 돼서 누가 이제 인천 쪽을 질문들을 시청자분께서 하시면 인천은 공급에 대한 어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 그나마 다행히 부평구 같은 경우는 그 공급에 어떻게 보면은 위험도에서는 좀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 백운역에서 위쪽 가면 이제 부평역이다 보니까 또 GTX에 대한 호재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글쎄요, 이 정원 아파트는 사실은 투자로 들어오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냥 요 뒤에 이제 지금 10정 4구역 내에 빌라보다는 그래도 아파트가 그래도 좀 낫겠지 하고 실거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매도하실 수 있으면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시점은 언제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시점? 예. 시점은 이번에 이제 대선이 끝나잖아요. 예. 대선이 끝나면 그 어떤 대통령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돼도 무조건 경기 부양해야 돼요. 시중에 속된 말로 돈을 때려 부어야 돼.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좀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좀 저렴한 아파트들부터 올라.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올해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이거는 장기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올해 가을 시장 대선 끝나고 막 경기 오르고 서울 막 북적북적하고 그럴 때 인천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 11월 정도?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올 가을 시장 내지는 내년 봄 시장에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이 가을 시장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투자 결정하실 때는 꼭 저희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통해서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언제나 방송이라는 한계 때문에 내 모든 이야기를 다 속 시원하게 하지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떤 분들 오셔서 좋은 이야기 나눠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지난주에 이제 무료로 대면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선착순 몇 분에 한한다고 했는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사실은 굉장히 좀 힘이 들 정도로 상담을 하기는 했는데요. 일단 지금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뭐 전세 가격이 오른다, 그다음에 어떤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재정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서울부터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또 상승 시장이 시작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포커스를 맞추는 시장보다는요, 재개발 쪽으로 맞추는 게 너무나 명약관화하다고 하나요? 너무나 아주 꼭 그 재개발 시장이라는 게
이게 막연하게 긴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올해 내년 뭐 글피 한 2027, 8년까지는 재개발 시장이 각광을 받을 텐데 그거야 당연히 서울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택에 대한 부족, 공급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같은 땅에 어떻게 보면 토지의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어떤 정해진 시간 내에 일반 분양분을 훨씬 많이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시장이 활성화를 띌 거면서 또 뭐 이제 야권 후보, 야당 후보는 공약 자체를 10대 공약 자체 중에 또 공약 자체를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그러니까 공표하기 했기 때문에 이 재개발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재개발 시장에도 양극화가 있으면서 지역별로 굉장히 또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개발의 성공과 또 실패가 또 그야말로 그것도 또 명약관하게 드러날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그거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좀 실력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러면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1억 중반, 1억 초중반으로 해서 가장 가성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이 좀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 투자 금액이 조금 올라가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안 좋은 입지로 중심부에서는 좀 멀어져 가는 입지로 점점 그 시장이 옮겨져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도 좀 중심부 쪽에 그래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니까 이번 1:1 대면 상담 시간은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거니까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지만 요즘 정말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좀 긴 시간 할애해서 여러 이야기 나눠보고 또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그 계획 세울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때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방송 시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문의 주시는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요즘 어느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공부를 해야 하나요? 임장도 가보고 싶은데 어디를 좀 가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들고 왔습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 지역 분석하는 시간을 이어가 볼 텐데 오늘은 신길 뉴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셨거든요. 소장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좀 역동적으로 변할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일자리와 상업지와 주거지가 혼동되면서 워낙 노후됐다 보니까 새로 개발의 어떤 용트림을 해야 된다고 하나요? 지금 이제 거대한 그 발 자체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이 영등포구인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굉장히 명품 주거타운으로 또 변화가 될 곳이 바로 이제 신길 뉴타운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지역을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그 주변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서 계속 상담 이어갈 텐데요. 일단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 주거지역 내에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뭐 주변에 역들이 잘 갖춰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추진하게 됐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됐겠고요. 2005년부터 시작이 됐으면서 주변지로는 뭐 양천구, 구로구 뭐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북쪽으로도 여의도 또 동쪽으로는 뭐 동작구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서울시 뉴타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입니다. 첫 번째는 저 위쪽이죠. 서울 동북 라인의 장인 뉴타운 같은 건데 한강 이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 부분, 서울 중심부 부분에선 가장 큰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추후에는 3대 일자리 중에 하나인 여의도 업무지구, 그러면서 또 4대 일자리라고 하는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 흔히 우리가 쥐밸리라고 하죠. 이 쥐밸리 쪽을 또 끼고 있다 보니까 추후에는 굉장히 명품 주거타운으로 좀 바뀌게 된다. 라는 거고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는 이제 여의도가 있고요. 아래쪽에 쥐밸리가 있고 그 사이에 신길 뉴타운이 위치해 있으면서 지금 현재는 7호선과 그러니까 신길 뉴타운 구역 내에는 7호선, 신림선, 또 신안산선이 내년 개통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뉴타운 전체 외곽선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에 또 1호선, 2호선,
이렇게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신길역 같은 경우는 또 5호선까지 그래서 무려 6개의 노선이 신길 뉴타운을 관통을 하건 주변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여의도라든가 쥐벨리, 배후 지구 지역으로 되면서 강남까지도 7호선 이용한다고 하면 고속터미널까지 20분대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의도와 함께 강남까지 강남의 일자리까지 또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다라고 보십니다. 신길 뉴타운이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달리 절반의 성공이라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래쪽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아파트 가격이 몇 배로 수직 상승하다 보니까 이 위쪽도 이제 뒤늦게 준비를 해서 전체 신길 뉴타운이 시작 자체는 16개 구역이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상 보라매역 쪽에 앞에 있는 6구역만 해제가 돼 있고요. 나머지 구역들은 다 다시 또 원래로 회귀해갖고 다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커다란 주거타운 서울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신축 주거단지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지도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용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 사람들의 관심 덕에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높은 아파트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마포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이게 이제 마포구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용산구가 센터에 자리를 하고 있고 성동구가 또 옆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하죠. 앞으로는 강남 3구, 이 강남 3구 지금은 강남 3구 다음에 마용성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마용성 영동으로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 영등포와 여기 동작구. 그렇게 하면서 동작구의 흑성 뉴타운과 노량진 뉴타운과 함께 또 영등포구의 신길 뉴타운이 여의도 개발과 더불어서 앞으로는 마용성 영동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동작구는 조금 아쉬운 게 일자리 접근성이 이 자체의 일자리가 품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면서 광역 중심이라고 할까요? 서울의 어떻게 보면 도시 개발이 서울 3대 도심 개발과 함께 그 다음이 7대 광역 중심인데 거기에 영등포는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영등포 여의도 가산 대림 중에 대림이 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축을 형성하면서 도시가 온통 상업지와 함께 일자리로 다시 바뀌는 영등포의 국제금융단지, 여의도, 영등포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깔고 있는 땅 자체가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자체가 지식산업센터와 복합산업, 복합상가 이런 건물로 해서 급여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온통 일자리로 다 바뀌게 될 거고요. 아래쪽에 쥐밸리와 함께 신안산선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서 중심부에 있는 신길 뉴타운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주변 지역으로는 개발이 좀 위쪽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아까 신길 뉴타운 설명드리면서 구역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아래쪽 신길 뉴타운의 아래쪽 어디까지 요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면 아직 이제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그 이상의 굉장히 목적한 수익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재개발에 대한 초기 투자 지역이다라는 거 꼭 상기하시고요. 투자하실 때 많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길 뉴타운이 처음 조성되기 막 시작할 때는 이 많은 분들이 거기가 좀 될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지금 가보시면 투자 금액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이 지역 내에서 또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김종희 소장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샵 3989번 통해서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3200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미사 강변도시 8단지 스타일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는데 거주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투자성이 조금 떨어지면 매도하겠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미사지구 8단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미사강변 스타일스 아파트가 되겠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거주하시고 계시고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미사지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강동구 오른쪽에 있으면서 오히려 구하남이 굉장히 좀 가격이 미사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키 맞추기를 해서 올라온 상황이라서 미사가 신도시로 해서 가격이 초반에는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주춤한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도 매도 시기를 좀 고민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매도 타이밍은 여기 보시면 9호선이 지금 4단계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미사 8단지 여기 미사 강변 스타일스 쪽까지는 아직은 뭐 9호선의 영향력에서는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아래쪽은 5호선이 연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현재 5호선 주변으로 이렇게 좀 미사지구가 중심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9호선의 연장 그러니까 4단계 지금 4단계 연장이 되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뭐 28년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거 말고 요 다음 단계가 지금 5단계란 말이에요. 5단계가 계획이 돼 있으면서 9호선의 5단계 사업은 26년 내년이 되겠네요. 26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31년 이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5단계까지 한번 좀 보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해요. 매도 시기를 따진다고 하면 그 소리가 뭐냐면 5단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9호선이 5단계 연결이 되면 우리 아파트를 지나서 이제 저쪽 남양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파트 바로 앞쪽에 그다음에 여기 강일고등학교에 있는 요 앞쪽에 여기가 지금 미사지구에서는 9호선이 정차하게 될 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이 착공이니까 적어도 착공 때까지는 갖고 있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착공 이후에 또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나는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 이걸 매도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고 하면 미사에서 만약에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잠깐 질문이 뭐였죠? 그것까지 물어보셨나? 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요 스타일스를 매도하신다. 나는 지금 그때까지는 상황이 안 돼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앞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서울 요 강동구로 나오셔서 미사 8단지 지금 아파트가 얘네들이 30평 기준에서 한 11억 전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쪽에 고덕역 주변으로 해서 고덕 안암이라든가 요 배제 현대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초기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격은 30평대가 비슷한 가격 11억 형성하고 있는데 워낙 유명한 학군지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실거주의 비율이 높아서 거래는 잘 이루어지니까 요 아파트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궁극적으로 좀 추천해 드릴 것들은 그래도 재개발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는 게 새 아파트로 바뀌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삼익 시리즈가 있어요. 삼익 가든 아파트랑 길동 삼익 파크랑 중앙의 하이츠 요 아파트들이 껴있는 근데 얘네들이 다 이 사업 자체가 속도가 괜찮단 말이야.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 인가들이 다 끝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전을 통해서 개발을 할 건데 실제 여기 5호선과 여기가 9호선이 여기군요. 한영 외국고등학교 있는 데로 해서 9호선이 이제 정차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4단계니까 28년도에 개통을 한다라고 하면 도보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오니까 9호선 역세권. 이 5호선은 사실은 불편한 거거든요. 강남 뭐 좀 갈아타고 막 이렇게 몇 번을 갈아타서 강남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9호선을 타게 되면 바로 강남 접근이 되니까 일단 9호선 연장될까지는 기다리면서 얘기가 잠깐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 미사 8단지는 매도 시기는 저는 그래도 9호선 5단계 연장 작업의 착공 시기가 내년이니까 내년까지는 좀 기다려 본다. 그렇지 않고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매도 후 여기 삼익가든 그러니까 강동구에 있는 여기 명일 삼익가든이라든가 삼익파크 이 아파트를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은 좀 공략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통 호재를 한 1년 정도 더 기다려보자라는 안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 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서울 안쪽으로 리모델링 초기 진행 중인 아파트로 이사 계획을 세우자 조언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또 연락 주세요.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2892번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수유리 우이초등학교 인근에 방 3개에 화장실 2개 신축 빌라 매수가가 3억 원대입니다. 이 빌라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수유리에서 신축 빌라를 좀 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우이초등학교 근처면 뭐 이쪽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신축 빌라가 3억대, 신축 빌라가 3억대라고 하니까 상당히 그리고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이게 투자인가요? 투자로 한다고 하면 이걸 굳이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요 맞은편 자체가 보시면 이 맞은편이 모아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모아타운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쪽에 우이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투자를 염두에 두시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이 지역에 뭐 아무래도 여기를 보시는 것 같으니까 이 근처에 거주를 하시는 분 같은데요. 그러다 보통 투자를 너무 떼뚱하게 다른 곳에 떨어진 곳에다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이 또 강북구 우이동이라는 지역이 막 투자를 고민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을 보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같은데 여기 투자는 좀 반대고요. 아마 여기 실거주라고 하면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3룸에 화장실이 2개나 되면 거기에 3억이다 그러면 이 지은 신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짓는 가격도 있습니다. 요즘 공사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진짜 생각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방 3개짜리를 하게 되면 평 자체가 굉장히 넓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있고 역도 가까우니까 실거주로는 찬성인데 투자로 한다는 건 반대고요. 투자를 여기서 염두하신다면요. 오히려 여기는 사실은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로 바뀐다고 해도 아파트 가격이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수요 벽산 아파트 어떨까 싶습니다. 얘네들이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차라리 재개발을 보지 마시고 재건축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네들이 93년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긴 한데 지금 20평대가 25평 기준으로 해서 4억 9,500, 뭐 30평대가 뭐 한 3억 중반, 3억 뭐 그렇게 하겠죠. 25평이 4억 9,500이니까 30평대가 아마도 5억 한 중반 할 겁니다. 5억 5천에서 전후로 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전세가 지금 2억 8천 뭐 이렇게 껴 있으니까 아마도 한 3억에서 한 2억 정도 갭 투자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벽산 아파트가 좋을 것 같고요. 이유는 얘네들이 지금 용적률이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15층으로 해서 13개 동 들어갔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을 텐데 여기 보시면 가오리역이라고 해서 얘네들 반경에 이제 1차 역세권이 되겠죠. 1차 역세권에 과반 이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1 이상이 이제 여기 권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역세권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60%까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최소 그렇다고 보면 지금의 사업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면 추후에는 사업성이 완전히 개선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투자로 추천드리는 아파트는 아닌데 이쪽 근처에 보신다고 하면 그래도 재개발보다는 그래도 실거주하면서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지금 30평대가 5억이라고 하면 5억 중반이라고 하면 괜찮으니까요. 한번 재건축에 대한 또 호재도 기대해 볼 수가 있으니까 문의 주신 우이초등학교 신축 다세대한 투자는 반대입니다. 투자를 염두하시면 차라리 그쪽 지역에서는 이 벽산 아파트를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투자 계획을 좀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9438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구로구 개봉 3구역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역시 이번에도 거주를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구로구 개봉이 굉장히 지금 금천구 뭐 또 영등포구 인근에 이렇게 구로구가 금천구 붙어 있다 보니까 영등포구 서남권 대개조의 핵심인 영등포의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몰라도요. 굉장히 개발이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봉역 쪽 위쪽으로 해서 이 지역이 되는데 이 지역이 이제 개발이 좀 활성화되고 있으면서 여기가 이제 개봉 3구역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추후 이제 좀 개발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좀 많이 개발을 해서 바뀌기도 하면서 쭉쭉쭉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축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도 지금 아파트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개봉역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는 온통 빌라촌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주변이 아파트로 좀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를 투자를 염두에 둔다 하면 지금 들어가신다고 하면 좀 반대가 되는데 일단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거주하고 계시니까 좀 이렇게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다 보면 이 지역의 지역 가치 자체가 상승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개봉 3구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심도도 증가가 되고, 아까도 제가 서도 쪽에 방송 앞부분 쪽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선거 이후에는 재정 확대가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택 가격이 높지 않은 곳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가가 아니라 저가, 이렇게 해서 입지로 따지면 1등부터 한 25등까지 뭐 서울이 25개 자치구가 있다고 하면 한 15등 그 뒤쪽으로 해서 좀 뭐 중저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입지들부터 가격은 쪽쪽쪽 오를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 또한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이제 오르게 될 거니까 조금씩 그 폭은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봉 3구역도 충분히 개발의 탄력을 받을 거니까 거주하시고 있다면 기분 좋게 좀 보유하시고 계시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가져가자 조언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간략하게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4457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고양시 덕양구에 삼성 스타클래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짧게 보내주셨거든요. 고양시로 가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 삼성동, 삼성리 일대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힘들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삼성역 쪽에 요 스타클래스가 여기 있는데 요 아파트가 가격이 만만한 가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 아래쪽으로 보면 저기에 이제 고양 창릉 신도시가 이제 있죠. 그러면서 대선 이후가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 공급에 대한 탄력 때문에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빨리 좀 진행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창릉 신도시는 이 주변 저쪽에 화정지구, 고양의 화정지구 쪽이라든가 이쪽에 지축, 삼성동 일대에 수요를 쭉 빨아들일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수요를 빼앗기는 그런 효과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향후 전망을 좀 궁금해 하신다고 하면 전망이 저는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아요. 이쪽에 연신내역이라고 해서 뭐 GTX에 대한 호재 때문에 더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걸 고민하실 텐데 아니다. 창릉 쪽에서 메모드급으로 쪽쪽 빨아들일 거다. 왜냐하면 구도심인 구리보다 신도시인 다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더 높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요. 아마도 이 지역도 그런 가격 흐름을 보일 거니까 좀 염두하셔서 관리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 밝은 전망은 아니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겁니다. 아직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남아 있으시거나 또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김종일 소장과 직접 만나서 1대1로 좀 차근차근 이야기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대1 대면 상담 안내도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